자, 다음은 그 프리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이제 게임 만들 때는 그 예를 들면 뭐 총알이라든지 뭐 어떤 그 적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개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동시에 나오는데 그 매번 그 오브젝트를 이제 관리적인 이제 측면인데 그 일종의 이제 생산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소프트웨어 생산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 보면 이제 이런 프리팹 개념이 없으면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생성을 해야 하는데 캐릭터 생성할 때 너무 코드 자체가 이제 길어지고 막 일명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로 그렇게 코드를 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복제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제 포인터 같이 뭐 여러 개를 가르쳐 가지고 쓰든지 내부적으로 구현은 그리고 뭐 위치만 달리해서 한다든지 뭐 메모리도 최대한 아끼면서 동시에 캐릭터도 여러 개 캐릭터를 동시에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오브젝트죠. 그런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데 되게 이제 그걸 오브젝트 클로닝이라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클로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엔진의 이제 중요한 성능에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그 어떤 척도 기준이 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자, 그래서 아무튼 유니티도 상당히 이제 고급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죠. 자, 일단 프로젝트 탭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프리팹이라고 하나. 프리팹. 자, 이제 이게 오늘 배울 프리팹이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 때 아주 필요한 개념이라서. 예를 들면 뭐 그 화면상에 뭐 그 예를 들면 뭐 적기가 1000대가 동시에 출현해야 한다 할 때 그러면 이거 뭐냐 하이라키 탭에서 적기 캐릭터를 10개를 여기다 계속 화면 아니 1000개를 이 화면에다 계속 넣고 배치를 해야 하잖아요. 좀 너무 그렇죠. 단순 작업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먼저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복사하는 개념이죠. 책에도 나왔죠. 공을 여러 개 복제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공을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공을 여러 개 이제 복제해서 배치하는 것은 뭐 그냥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프리팹을 그리고 공을 복제해서 쓰면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매번 공이 복제가 되니까 그 메모리도 낭비가 돼요. 근데 이제 프리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복은 최소화 시켜버리고 따로 이제 분리해서 따로 가지고 있을 데이터만 따로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하니까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효율적이죠. 자, 자 그리고 이 안에 프리팹 폴더 안에다가요.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크리에이트 하시고 여기다가 프리팹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팹을 추가를 하세요. 뉴 프리팹이라고 되죠. 그 지금 교재 58페이지예요. 그 3.4.2에 프리팹 만들기 그걸 보시면 되죠. 제가 최대한 그 교재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 뭐냐 아무튼 이렇게 진도는 교재대로 나가니까 교재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그냥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 교재도 안 갖고 오시고 그냥 모르겠다고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게 곤란하니까요. 아무튼 그 이렇게 작품을 안 내시면 점수가 안 나가니까 그건 아무튼 이게 제가 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 책
보는 게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 자 이렇게 프리팹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자, 이름을 pf-볼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고쳐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면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예, 하얀색인데,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공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걸 끌어다가요. 예, 자, 이렇게 프리팹에다가 끌어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프리팹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변했죠? 예. 자, 여기까지 하셨죠? 예. 자, 이 볼도 파란색으로 됐고요. 자, 그리고요. 예, 자, 이걸 이제 여기다가 자, 이때는 가져다 이렇게 계속 카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됐죠. 처음에 하나 부딪히니까 이게 공들끼리 부딪혀도 효과음이 나죠. 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프리팹을 이렇게 만드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게 자, 일단 이거 프리팹으로 한번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팹 내에서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 이 프리팹 내에서 예를 들면 프리팹 카피를 하고요. 프리팹 카피를 하고 그 프리팹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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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제 적용이 돼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안 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들 때 그걸 이제 원본을 하나는 유지를 하시고 그걸 새로 프리팹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이제 프리팹 내용을 바꾸시고 새로 이걸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더라도 바뀐 프리팹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 만드시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오브젝트부터 만들고 그걸 프리팹화 시켜가지고 이게 중간에 수정 과정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상태에서 고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그 부분은 이제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이 프리팹 상태에서도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수정하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바뀔 때도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팹 여러 개 해놓고 오디오 사운드를 이제 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운드를 바꿨어요. 그러면 바뀐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프리팹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같은 프리팹에서 생성된 거였어요. 근데 원본 이 프리팹을 이제 고쳤어요. 고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럴 때 좀 수정사항에 문제가 좀 있겠죠. 자, 아무튼 아마 그게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그게 좀 심했는데 지금 3.5 버전에서는 제가 많이 테스트는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바뀌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먼저 오브젝트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팹으로 전환해서 프리팹화 해가지고 시키는 게 가장 그 어떤 예외 확률이 적더라고요. 예, 그 이제 가끔가다 이제 질문이 이게 안 된대요. 그럼 되게 이제 프리팹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면 여기서 사운드를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거야. 계속 예전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팹에서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적용해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이런 프리팹 인스턴스들에다가 따로따로 속성을 줬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속성이 먹혀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자 일단 프리팹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뉴 씬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뉴 씬은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씬이 됐죠. 다 날라갔죠. 근데 이건 아직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세이브 씬을 일단 먼저 처음에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씬이 두 개 생겼잖아요. 이를 누르면 아까 첫 번째 씬, 이건 이제 새로 만든 두 번째 씬이죠. 자, 두 번째 씬에다가 작업을 자 이게 이제 59쪽에 나온 내용이에요. 씬 저장. 이렇게 씬을 저장하면 이제 되게 스테이지 1, 2, 3 그걸 이제 씬 단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 함수 중에 씬을 체인지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탱크 게임 만드신 분처럼 500개 만들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제 지도를 바꿔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500개 맞추면 이제 승리 메시지 써지고 다음 씬으로 이게 씬 2로 이동.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쭉 만들 수 있거든요. 한 월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꾸미기 나름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화면 디자인부터 한번 해보죠.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60쪽 보시면 자. 자. 플레인 추가하시고요. 일단 플레인 하나 만드시고. 자, 이거 한글 이름으로 했는데요. 자, 유니티가 좀 한글로 해도 좋은데 한글로 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라운드라고 할게요. 뭐 여러분 바닥이라고 하셔도 돼요. 바닥 만들고요. 자, 위치는 000으로 했죠. 자, 그리고 다음에 큐브 만들어 가지고요. 큐브 만들어서 자, 큐브를 만드는데 큐브는 좀 늘려 가지고요. 좀 올리고 자,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자, 벽이 하나 만들어졌죠.
하시고요. 자, 스케일을 갖다가 이렇게 정도로 올리고 이렇게 10 이렇게. 자, 스케일이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책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 그냥 이렇게 벽을 만들 정도로만 하시고요. 자, 이름은 이걸 벽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월이라고 하시죠. 벽.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큐브 주인공 히어로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테스트 해볼 거니까요. 자, 이건 대략 좀 꺼내가지고 자, 그 맥에서는 이제 옵션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제 그 편집창 시점이 바뀌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 나오면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손 모양에서 이게 이제 눈 모양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Alt를 누르면 바뀌죠. 그래가지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제 시점 전환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동 탭 하셔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도 추가하시고요. 저는 추가하시고요. 자, 좀 뒤에다 이렇게 놓죠. X로 돼 있구나. 그냥 이건 뭐 책에 나온 수치대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일단 배치하고요. 약간 이쪽으로 배치하고 그럼 정확히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요. 스피어 추가해가지고요. 자, 얘는 이름을 볼이라고 하고요. 자, 옆에다 이렇게 배치. 자,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돼요.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거기에 카메라 시점이 고정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제 카메라 뷰가 좀 옆으로 와야 하는데 카메라를 좀 보이게 하죠. 회전을 좀 시켜야겠다. 좀 회전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겠죠.
좀 다른. 이 정도로 시점 맞춰놓으면 되죠. 그래서 화면 보면 대충 카메라 잡혔네요. 자, 아무튼 카메라는 뒤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로 물체에다 어떤 힘을 가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61쪽에 보면 오브젝트 리치바디에 애드 포스 이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히어로 보면 리치바디는 없죠. 그러니까 리치바디를 추가를 해야겠죠. 피직스에 리치바디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리치바디 이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힘이 이제 작용하게 이제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또 만들어줘야겠죠. 보시면 툴하고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이 스타트 함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오브젝트가 딱 화면에 등장했을 때 등장하기 직전이죠. 등장하기 직전에 일종의 이제 초기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화면에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호출되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 이용해서요. 63쪽에 보면 자, 여기다가 자,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시고요. 여기에 리치바디라고 있어요. 리치바디에 레드 포스 해주시고 벡터 3에 포워드 해주시고 여기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게임 오브젝트의 리치바디에 애드 포스. 게임 오브젝트는 현재 지금 스크립트하고 연결된 게임 오브젝트예요. 물론 이제 이걸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자, 이걸 이름을 JS 볼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히어로라고 해야 하는데 뭐 일단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스크립트가 들어갔죠. 실행을 하면 너무 세게 쳤네. 치는 순간 없어져 버리네요. 이 정도. 보시면 시작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10만큼 힘으로 밀었죠.
카메라를 그냥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걸 좀 바꿔야겠네요.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하시고요. 잘못 만들었네. 잠깐. 이거지. 제가 그 카메라 시점을 잘못 잡는 바람에, 아이씨. 얘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날아가죠.
자, 이렇게 하면 공으로 친 것 같이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주면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게 이제 날아가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날아가는데 자, 일단 이제 스크립트 쪽으로 한번 보면 이 게임 오브젝트는 이제 실제 자기 자신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전역 변수로 파워라고 이렇게 하고 500 이렇게 하는데 자, 원래는 이것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긴 해요. 플로트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안전하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이름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이름을 그냥 바꾸죠. 이름을 바꾸려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이거 리무브 컴포넌트 하시고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이름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자, 이걸 자, 이걸 다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요.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같은 내용인데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이건 선언만 하고 실제로 이걸 안 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나온 대로는 이렇게만 해주고 넣어주면은 자, 보시면 그냥 힘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위에서 그냥 떨어졌을 뿐이죠. 보면 이 스크립트에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 볼이 undefined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그 오브젝트를 지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을 해주려면 이렇게 코드상에서 하고 자기 자신이니까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는 이게 아까 했던 식으로요.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있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이 이걸 이제 UI 단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스크립트 전역 변수가 다 떠요. 그렇죠? 파워 뜨죠? 파워는 500 우리가 아까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500 넣어줬으니까 떴는데 자, 볼이요. 소문자로 했는데 대문자로 나오네. 아무튼 뭐 상관없고요. 우리가 아까 넣어준 볼인데 이건 초기화를 안 해줬잖아요. 이 게임 오브젝트로 코드상에서 초기화해 줄 수도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스크립트상에서 초기화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이걸 눌러서 해줄 수도 있고요. 자, 뭘 초기화를 해주냐면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히어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키를 해줘요.
그냥 히어로 누르면 딱 연결이 되죠. 두 개가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예, 똑같이 먹히죠. 예. 예, 제가 좀 설명이 중간에 약간 좀 이거 수정안이라고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아시겠죠? 이거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잘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나중에 이거 어차피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책에는 설명이 이제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제 보면 그냥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놓고 아마 이제 그 시언어 같은 거 했을 분들은 좀 의아해 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초기화를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와 같이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코드상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변수를 또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어떤 숫자를.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코드상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한번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 변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니티 엔진 초창기부터 나타난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컴파일 하는데 24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PC상에서는 잘 되는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로 익스포트를 하면 컴파일을 24시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변수를 이게 그 다른 또 스크립트에서 참조를 하잖아요. 막바로 참조를 하면 이게 이제 변수 이름을 이게 전역 변수처럼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컴파일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버그 아닌 버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참조를 할 때 그거 있잖아요. 되게 이제 C++에서 보면 변수를 참조할 때 직접 참조하지 않고 함수를 통해서 참조하잖아요. 그러니까 set get 그런 함수 만들어가지고 참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소스인데 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직접 해보셔야 더 확실히 아시긴 할 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아무튼 그 변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이제 직접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 소스 코드 내부에서 참조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 외에 다른 예를 들면 JS4에서 이 부분을 참조를 한다. 그럴 때는 직접 참조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함수를 통해서 참조하는 건 괜찮은데요. 뭐 일단은 근데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참조할 건 뭐 이제 간단한 게임에서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 그런 게 생기면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럼 아무튼 붙이는 것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키 입력으로 발사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66쪽에 보시면 자, 이제 먼저 이제 유니티의 인풋 시스템도 한번 보고 그래야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간단한 소스 코드 보면 66쪽에 보면 인풋에 get axis에서 뭐 horizontal, vertical, 키 다운 뭐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 인풋이라는 이런 객체를 유니티에서 이제 추상화 시켜가지고 그 인풋 자체를 이제 추상화 시켜가지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참 그 게임 만들기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유니티 엔진이. 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인풋을 넣고 싶다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유니티 입력 시스템 여기 보시면, 예. 자, 에디트에 보시면 여기에, 예. 프로젝트 세팅에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메뉴.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악시스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하리존탈이면, 예.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입력.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PC상에서 테스트 해볼 거니까, 예. 마우스 좌우로 이제 입력을 한다. 파이어 버튼 같은 경우, 자, 이거 보시면은, 예. 마우스 버튼으로 돼 있죠, 기본이.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압력이라든지 이게 세게 누르고 이제 입력기에 따라서 이게 아날로그 입력까지 돼요. 정가지가 돼 있고요. 점프라든지. 자, 예. 버튼은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고, 예. 네거티브 버튼은 이제 그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좌우 입력이라든지 상하 입력은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는데, 이렇게 뭐 그 파이어라든지 점프라든지 이건 이제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하리존을 움직이는 건, 예. 네거티브는 레프트, 포지티브는 라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냥 단순히 어떤 눌러서 발사하는 트리거 기능은, 예. 트리거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포지티브만 있으면 되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입력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쓸게요. 자, 그러면, 예.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이제 발사하게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그때 이제 발사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 자, 이거, 예. 이 부분은, 예. 자, 예. 이건 놔두시고요. 자,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죠. 또 스크립트를 하나 하시라고 하나 만들고요. 자, if 하시고요. if 하시고, 버튼 다운 하시고, 네. 자, 아까 보신, 예, 자, 여기, 예. 아까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에 인풋이라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파이어 1 버튼을 쓸 거예요. 파이어 1 버튼에, 자, 포지티브 버튼이 레프트 컨트롤이죠. 컨트롤 누르면 이 버튼이 이제 눌려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버튼이 눌려졌는가 확인을 하려면, 자, 이렇게 써주세요. 문자로 파이어 1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른 거 안 하면 이게 이제 true 값이잖아요. true 값을 반환하면 이게 누른 거죠.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매번 이제 게임 루프를 돌아가면서 검사를 해요.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러니까 파이어 버튼이 눌렸으면, 자, 이 품은 이 아래를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특정 오브젝트를 지정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볼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게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시고, 파워는 볼, 포스.
네. 자, 파워 버튼 많고. 네. 이게 뭔 소리죠? 퉁퉁 소리가 나네. 들리나? 자, 네. 자, 이 샷은 볼에다 연결을 하죠. 볼에다 이렇게 연결하고. 자, 그러면 이 볼이 지금 초기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볼을 가져다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키세요. 연결이 됐죠? 자, 스타트를 하면 자, 이건 날라가죠. 그리고 이거 자, 볼에다가 리치바디를 안 붙였네요. 피직스에 리치바디를 붙여야죠. 자, 볼에다가 리치바디를 안 붙여서 리치바디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났었죠. 아까. 자, 볼 연결해주고 이번 되겠죠. 하시고 컨트롤 누르면 볼이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각기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포워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포워드는 말 그대로 앞이에요. 이게 제가 보시면 자, 아까 그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유니티는 왼손좌표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니티는 왼손좌표를 따르는데요. 자, 왼손잡이가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포워드는 여기 62쪽 그림을 보세요. 그 Z축, 양의 Z축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포워드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 잡고 우리가 이렇게 총 쏘면 그걸 이제 발사 방향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총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무기를 달면 뭐 옆으로도 나가고 뭐 그런 무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무기는 이제 항상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양의 Z축이 이제 앞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포워드고, 업은 위에요. 이게 그 Y축, 양의 Y축이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는 양의 X축이겠죠. 레프트는 음의 X축이고요. 백은 반대로 음의 Z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포워드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을 해줄 필요 없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에 인풋에 보면 자, 파이어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지 말고 점프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점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잖아요. 자, 점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점프 한번,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점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점프는 if죠. if하고 뭐 하면 되죠? 자, if 하고요. 자, 이렇게 점프하면 되죠.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하면 되죠. 자, 이건 이제 여기다 이제 따로 정하죠. 파워 써도 되고요. 자, 점프는 텍스트 자체가 대문자로, 네임이 점프죠. 대문자가. 자, 이게 이제 포워드가 아니죠. 이건 뭐겠어요? 업이 되겠죠. 위로, 점프는 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장하시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해보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점프하죠. 그렇죠? 점프 되죠.
자, 컨트롤하면 앞으로 나가고 점프 되죠. 네, 저거 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갔네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리오 하나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간단한 슈퍼 마리오 하나 만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프트나 라이트도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에다가 직접 방향을 정의해줘가지고요. 실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 자체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축이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가 바라보는 쪽이 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뭐 탱크 케이크 만들었을 때 탱크 포탑 회전하더라도 계속 포워드로 하면 회전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포워드는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